안녕하세요. 아두이노에 대하여 강좌를 맡게 된 오동탁, 이영진, 김호민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두이노를 만질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ED, 건전지 등을 연결할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을 잘 보고 연결해야 합니다. 이가 잘못 연결되는 경우 보드가 고장나고 전선이 뜨거워져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연결은 항상 조심해 주세요. 두 번째, 보드는 유리 섬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지거나 망가졌을 때 그 파편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면 제거하기가 까다롭고 많이 아파요.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전지입니다. 리튬 전지의 경우에는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축전기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두 부품은 작동 원리를 잘 이해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만 잘 지키면 여러분들도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멋진 작품을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지켜주세요. 자, 그럼 이제 아두이노 IDE를 설치해 봅시다. 원하는 검색 엔진, 네이버나 구글로 들어가서 아두이노 IDE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아두이노의 웹사이트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영어에 당황하지 말고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아래로 내리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윈도우스 인스톨러 for Windows 7 and up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영어가 주룩 뜨고 돈을 내라는 뜻의 $3, $5, $10 이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기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아래 있는 Just Download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인스톨러가 받아집니다. I agree. Next. 인스톨을 누르고 창이 뜨면 계속 설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두이노가 설치된 동안 아두이노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네이버 검색을 보면 아두이노는 다양한 스위치나 센서로부터 입력값을 받아들여 LED나 모터와 같은 전자장치들로 출력을 제어함으로써 환경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오픈소스 마이크로 컨트롤러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면 아두이노는 다시 말해 CPU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센서, 액추에이터 모듈이 한 칩에 만들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작은 컴퓨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라는 것은 이 보드의 회로가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다는 의미로 따라서 주머니가 얇은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죠. 사람들은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특정 제품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만들기도 하고 그냥 재미삼았을 때 없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만들기도 하며 진정으로 자신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방명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치는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명령을 내려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명령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일정한 자극이 들어오면 그때 자극에 따라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극이 인풋, 반응이 아웃풋입니다. 인풋은 텍스트와 같은 데이터 파일일 수도 있고 버튼을 누르는 것일 수도 있고 빛이 더 어두워지거나 밝아지는 등 그 무엇도 될 수 있습니다. 아웃풋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파일, 모터의 움직임 등등 그 무엇도 될 수 있습니다. 자극을 받고 적절히 모터나 LED에 명령을 내리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뇌, CPU와 그 안에 있는 명령어의 집합,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우리가 깔고 있는 자바를 기반으로 한 아두이노 IDE를 통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인풋, 아웃풋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를 전달하는 신호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 선수에게는 공포탄을 신호로 쓰듯이 이 신호들을 전달하는 데에도 체계가 있습니다. 이 체계가 바로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디지털, 아날로그 둘 다 어디서 들어보기만 하고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죠? 디지털은 0과 1입니다. 명확한 이분법입니다. 네, 아니면 아니오입니다. 그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날로그는 부드럽습니다. 1부터 127까지의 값을 가지고 비교적 연속적인 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호는 전구가 켜지고 꺼지는 것이라면 아날로그 신호는 전구가 얼마나 밝게 켜져 있는가입니다. 지금쯤이라면 아두이노 IDE가 전부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IDE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옵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는 말 그대로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파일 관련된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이 중에서 눈여겨볼 곳은 예제입니다. 예제에서는 아두이노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미리 한 프로젝트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편집에서는 실행 취소, 다시 실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다른 기능들은 거의 쓰이질 않습니다. 스케치에서는 완성한 코드를 아두이노 보드로 컴파일한 후 업로드하고
라이브러리 한 것을 추가하는 데 쓰이는 메뉴입니다.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다음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툴 메뉴가 중요한데요. 툴에서는 자신이 사용할 보드를 선택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사용할 것이므로 보드, 아두이노, 제뉴이노, 우노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되어 있던 라이브러리를 여기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시리얼 모니터, 시리얼 플로터라는 것을 열 수 있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는 아두이노가 컴퓨터로 보내는 텍스트 데이터를 보내거나 컴퓨터에서 아두이노로 텍스트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창이고, 시리얼 플로터는 시간에 따른 변수들의 값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도움말은 아두이노를 사용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들어가서 그 해답을 찾는 곳입니다. 그 아래 다른 버튼들이 있는데요. 왼쪽부터 순서대로 저장 및 컴파일, 업로드, 새 파일, 열기, 저장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이 하얀 화면이 바로 우리가 코드를 타이핑하는 곳입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이 검은 화면은 바로 컴파일러입니다.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아두이노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읽을 수 있는 어셈블리어로 변환하여 보드를 업로드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보이드 셋업이 있습니다. 셋업은 설정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변수를 설정하고 우노 보드의 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등등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처음 한번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루프도 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셋업이 한번 돌아가 이후 계속 반복되는 코드라면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장치가 작동되는 패턴을 작성할 수 있죠. 핀 모드, 핀을 어떻게 사용할지 정하는 명령어입니다. 인풋, 아웃풋 둘 중 하나로 인풋을 사용하면 그 핀의 값을 받아들인 핀으로, 아웃풋을 사용하면 그 핀은 값을 출력하는 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할 것은 바로 디지털과 아날로그입니다. 디지털은 0과 1, 아날로그는 연소적인 값이라고 했죠? 아두이노 보드는 각각 핀마다 담당하는 신호의 종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0부터 117까지는 디지털 신호를 주고받지만 A1부터 A10까지는 아날로그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의를 하여 핀 모드를 정의하셔야 합니다. 디지털 라이트는 출력입니다. 원하는 핀에 원하는 값을 출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이와 로우. 아날로그 라이트도 출력입니다. 그러나 아날로그 값을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딜레이, 말 그대로 일정 시간을 기다리는 명령어입니다. 원하는 시간만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간의 단위는 밀리세컨드, 10의 마이너스 3승 세크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알았으니 드디어 실습에 들어가 봅시다. 아두이노를 연결합니다. 아두이노와 함께 온 프리트 케이블과 USB를 연결해 봅시다. 툴로 들어가서 보드, 아두이노, 제뉴이노, 우노를 선택하고 그 아래 포트로 가서 COM 345를 선택합니다. 맥 리눅스의 경우에는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대놓고 아두이노라고 적혀 있으므로 아두이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예제, 베이직, 블링크를 선택합니다. 그럼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는 코드가 나옵니다. 그러나 떨지 마세요. 이 회색은 전부 코멘트입니다. 별 슬래시로 쌓여있는 것이 보이시죠? 아두이노는 이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무시합니다. 슬래시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미콜론은 명령어와 명령어를 구분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세미콜론을 빠뜨리면 수백, 수천 코드 사이에서 세미콜론을 찾아 3만 리를 떠나는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미콜론을 빠뜨리면 수백, 수천 코드 사이에서 세미콜론을 찾아 3만 리를 떠나는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미콜론을 빠뜨리면 수백, 수천 코드 사이에서 세미콜론을 찾아 3만 리를 떠나는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렉이 걸린 것 같다고요? 중요해서 3번 말한 겁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기 셋업에서 LED 빌트인이라는 핀을 아웃풋 모드로 설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핀을 값을 출력하는 데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루프로 가봅시다. 디지털 라이트로 값을 출력함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이로 값 1을 출력합니다. 그 다음 1000ms 1초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0을 출력합니다. 다시 1초를 기다립니다. 이것을 무한 반복합니다. 이것을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눌러 업로드 해볼까요? 보다시피 보드에 있는 LED 하나가 반짝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짝거리는 것을 볼 수 없다면 보드에 문제가 있거나 연결을 잘못한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도 반짝거리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나중에 페이스톡을 통해 만날 멘토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LED 빌트인은 사실 상수입니다.
물리에서 위치 에너지를 MGH, 중력 상수와 질량, 높이를 구하듯이 프로그래밍에도 상수가 있습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에서 LED 빌트인은 13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수죠? 그러면 유리수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자료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char, A, B, C, D와 같은 문자 하나를 선언합니다. 바이트, 0부터 255까지의 정수를 선언합니다. int, 인테이저의 약자인데요. 마이너스 2의 31승 플러스 1부터 2의 31승 마이너스 1까지의 정수를 하나 선언합니다. short는 int보다는 조금 더 좁은 범위의 정수를 선언합니다. long은 int의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의 정수를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형의 앞에 unsigned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부호를 포기하고 범위를 넓히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unsigned char, unsigned by int, unsigned short 등의 자료형이 추가로 있습니다. float는 숫자 말의 6자리까지의 실수를 선언하는 데 쓰입니다. double은 숫자 말의 15자리까지의 실수를 선언하는 데 쓰입니다. boolean은 디지털 신호와 같이 0과 1, 그 하나만을 저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트 1이 끝났습니다. 다음 파트도 열심히 들어주세요.